다음에 진청군, 충청북도 진청군 백병면 송대리 해갖고 토지가 세 필지가 나왔습니다. 세 필지가 여기 보게끔 되면은 자 대지 한 필지, 그다음에 전이 두 필지입니다. 전이 두 필지인데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. 이거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. 근데 이 건물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제시외 해갖고 건물 있죠. 건물은 매각 제외지 않습니까? 계엄진대 세 필지인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은 증평농협에서 있고 근저당권자가 또 뭐 2억 5천이 있고 2억이 있고 뭐 1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 법정 지상권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하는 것도 실력이 안 나고 뭐.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낙찰 받는 사람하고 자기 와이프나 다른 사람이로 이걸 다시 사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사람 여기서 어떤다? 이 사람은 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필지가 하나, 둘, 세 필지인데 근데 여기에 있는 요거는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두 개는 집이 안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. 자, 여기 보면 집이 지어져 있죠. 그런데 요 뒤까지 제가 이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지도에다 내가 이렇게 땅도 그려내는 실력도 생겼어요, 이제. 내가 생각해도 참 신통해. 근데 요렇게 집이 있죠. 근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, 요렇게 돌아가 있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덕이에요. 언덕이고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를 뭐하면 비포장도로예요. 근데 집 자체가 보면은,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왔죠. 건축물 관리자는 없다는 얘기. 건축물 관리자가 없다고 해서 법정 지상권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.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것이 언제고 집을 지은 것이 언젠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법정 지상권은 없는 겁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항공사진하고 뭐를 봐서 설정이 언제 되느냐 뭐 된다 하는데 제가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안 따지는 겁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뒤처리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무시해도 되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다만 여기 보면 이런 집이 있죠 이렇게. 네. 이 집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비포장도로 해서 언덕으로 해서 이 위에 집이 있는 겁니다. 이해가셨죠?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환경평가사가 이게 사진 찍은 거거든요. 다시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이게 옛날 항공사진이죠. 네. 옛날 항공사진은 나무가 없죠. 네.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저거는 꾸몄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. 그렇잖아요. 이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야 이런 나무를 옮겨서 자기 마당에다 갖다 놓을 때는 이 사람이 건물을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는 포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빚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? 빚이 워낙에 많으니까 아예 이번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이 어떤다? 자 이거 우리가 8,200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9,500 주고 낙찰 받은 거를 어떤다? 자기가 1억 3천에 다시 산다고 하면은 그 많은 빚을 이거 다 떨어내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리고 자기 건물도 지킬 수 있고 나무도 지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수의를 해서 팔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.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건물을 우리 걸로 또 만들어야 되겠죠. 건물 지료 설정 내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싸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땅이 지금 몇 평이죠? 600평이죠? 600평에 8,200원인데 아무리 시골 땅이라고 해도 이렇게 집을 줄 수 있는 땅은 15만원에서 20만원은 가는 거예요. 그럼 여기 보게끔 되면 그 600평이라면 20만원이라면 60이 1억 2천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감정가가 딱 맞는 거예요. 보게끔 되면은.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천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시골이 한 15만원, 20만원 가도록 또 진천에서는 기본이 30만원으로 가요.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
뭐 여기 동네 기본 시세 한 20만 원씩.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고 도로에 붙어 있다 그러면 30만 원,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가는 걸로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보게끔 되면은 이게 600평이다 보니까 20만 원씩만 친다고 해도 1억 2천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큰 문제 없이 이게 투자를 해도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판다고 생각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보고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. 나무가 이거 수렵에 들어가 험난해. 아니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 항공사진으로는 저 나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감정평가사가 찍어놨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찍어놓은 게 아닐까 싶은 거여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. 자, 10번째 물건 보겠습니다. 평택시 신장동. 신장동 그러면은 저기 엊그저께 낙찰 받으셨다며. 신장동이라는 것은 K55 비행장 앞에 있고, 이게 지금 뭐 모든 미군들이 지금 그 평택으로 모이게끔 되다 보니까 평택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미군들이 영내 거주자도 있지만은 영내 거주자들은 미 국방부에서 어떻게 한다? 1년치 깐세를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. 근데 지금 한 4, 5년 전에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난리를 쳐갖고 사실 저기 보면 서울에서 이 월세 깐세를 받는 거, 다시 말하면 집이 한 채 두 개씩 8개 있는 거죠. 8개 있는 것을 한 20몇 평짜리 장교를 빌려주면 한 거를, 가게를 보통 보면 200만 원을 받아요. 한 월세를. 그럼 8개면 어떻게 한다? 1600만 원이죠. 1600만 원을 어떻게 한다? 1년치를 한꺼번에 국방부에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래가지고, 그 당시에 퇴직단지 돈 좀 있는 분들은 10억짜리를 가방에 넣고 와서, 이렇게 깜짝 월세 받을 수 있는 거 나오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계약해서 사라고. 그러던 동네가 이 신장동이라는 곳이에요, 이렇게 보면.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광풍이 이제 몰아가갖고 써난금 썼는데, 여기 신장동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면 거기가 고덕지구예요. 고덕지구에 지금 350만 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고 삼성도 글로 지금 들어가지 않나요? 그렇게 해서 한 3, 4년 후에 들어가게끔 되면 이 고덕 그 옆에가 다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올라가는데, 문제는 여기 약점이 뭐냐면, 여기 보면, 자, 보십시오. 여기 몇 평이죠? 37평이다 보니까 평수가 그냥 너무 어떻게 한다? 작다는 겁니다. 이게 참 아깝습니다. 보면 평수가 너무 작다는 게. 근데 평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가구를 집어넣지 않고 한 집에 한 가구씩만 집어넣겠다는 것도 가능해요.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지금 여기 자 보시겠습니다.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야? 이것도 지금 보면 저 다세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세대예요. 두 개가 다세대고 요 옆에가 요 앞에가 어떤다? 보게끔 되면 여기가 저기만 미군 부대예요. 여기 경장이고 여기도 다세대고 이것도 다세대입니다. 보면 그럼 요거나 보면 조금 더 크죠. 요건데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요 땅이 지금 빈 땅이에요. 그러니까 이 땅하고 둘이 합쳐서 같이 해도 되고, 아니면 내가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중층으로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습니다. 여기 보기는데 요 집이거든요. 여기 두 개 보면 이렇게 다세대가 있죠. 예.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뒤에서 본 거거든요. 이 뒷땅에 맞은편에 여기 보면 다세대가 있죠. 그다음에 여기 방금 요것이 정말 그 K55 비행장 담장이에요, 이게. 그러니까 요 땅하고 합쳐서 같이 낙찰하면 같이 우리가 짓자고 해도 되고, 안 한다 그러면은 37평이면은 한 층에 방 한 칸씩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.
그럼 별 60%다가 30%, 60% 해갖고 한 층씩 올라가도 4개만 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그 평택의 신당동이라는 곳은 이제 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보면 위치와 지역이라고 그래요. 지역 그러면 평택이다, 제주도다, 영종도다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, 위치다 하면은 그 위치에 대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냐, 1종 일반 주거지역이냐, 농림지역이냐,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얼만큼 질 수 있다는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위치와 지역으로 보는 거거든요. 근데 위치도 괜찮고 지역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치와 지역을 보는 게 맞는데 위치와 지역이 좋다 그러면 뭐야? 투자를 하러 가는 거죠.